여러분은 듣고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게 아니고 계속 첨언을 해줘야 되고 실현 가능성 있게 아이디어를 보태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중간고사 때 바꾸고 다시 시작하려면 좀 힘들어요. 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저희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를 기점으로 저희 홍보 포스터 및 배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학교 근방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영업이 굉장히 안 됐었는데 올해를 통틀어서 조금 대면 수업도 진행이 되고 학생들의 교류도 많아지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홍보를 대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영업 본주님과 말씀도 나눴고, 그리하여 포스터를 작성해서 포스터 종류는 저희가 코팅지 같은 걸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학교나 학교 주변 위치에 포스터 게시물에 부착하여서 좀 더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포스터 홍보물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끝났다고요? 질문이랑 받아야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는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이에요? 그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바로 지금 학교 정문에서 내려가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문화놀이센터가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조금 시간을 때울 수 있게끔 그런 데 있는데 카페 분위기인데 카페 분위기에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오락기라든지 뭐 만화책 그런 게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조금 놀이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1인당 3,000원 입장이 가능하고요. 시간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대 내가 너무 할 게 없다, 갈 곳이 없다 하면은 3,000원 내고 저쪽 가서 음료도 한 잔씩 공짜로 주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도 주는데 3,000원에 하루 종일 있을 수 네. 있는 거야? 꿀팁이네. 그러면 저곳을 선정했던 이유가 뭐죠? 저곳을 선정했던 이유가 제가 1학년 때 제가 공강 시간 때 친구들이랑 많이 가서 놀았었는데 제가 복학하고 나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을 중단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해서 조금 더 번창을 했으면 싶어서 저기를 계기로 삼았습니다. 저기가 운영 주체가 시예요? 지자체예요? 그거는 조금 더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죠? 아마 해운대시 자체에서 뭐 한다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기랑 사전 접촉은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당일 나가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네. 괜찮다 해요? 네. 그 괜찮다 하는 분의 직급이 어떻게? 지금 그 센터장님 바로 밑에 계신 분 같다는데 센터장님이랑 얘기해서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된다고 예. 했어요? 혹시 뭐 겸사겸사 뭐 제안은 안 해주시던가요? 이런 건 어떤가요? 그런 제한은 딱히 없었고 너무 그런 만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든지 그런 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하는 동안에 그것도 일일 이용권 같은 게 3,000원 이렇게 파는 거죠 일종의? 네, 맞습니다. 몇 장 좀 주세요 해보죠. 저희가 안 그래도 그 포스터 홍보를 조금 그래도 좀 컨펌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만들 거다 조금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약간 좀 딜을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게 꼭 본인들이 안 받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안 주고 못 빼길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원래 수업이 이거 공헌하는 활동이고 해서 우리는 쿠폰 필요 없고 받으면 찢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널리 알리고 할 때 약간의 판촉 활동 같은 것도 겸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학생 신분에 사비를 드릴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또 학교도 어려운데 막 무한정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뭐 이벤트성으로 한 10개, 한 20개 정도 해서 추첨을 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20장만 주겠어요? 이거 고맙다고 한 10장 정도 주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만 원이라도 해서 저끼리 한 두세 장씩 나눠 갖고 그냥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 시설이 그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마시는 곳이 있고 뭐 스터디 공간이 있고. 규모는 지금 이 강의 시설 한 1.5배 정도 돼 있고, 예, 카페 존이 식탁이 있는 장이 따로 있고, 한 개층에. 한 개층입니다. 2층입니다. 어떤 건물이 있던데 다른 건물이 1, 2,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 2층, 3층이 다 다릅니다. 2층만 문화놀이센터고, 이제 카페존 같은 곳이 있고,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락기존, 그리고 만화책 볼 수 있는 또 책방존, 그렇게 해서 조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야 그렇다고 다른 팀에서는 지금 사업 기획서를 못 봤잖아요. 네. 물론 톡방에 올려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봤겠지만은 그 설명을 사실은 못 들은 거거든요. 지금 네.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혹시 해줄 수 있겠어요?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 부진했던 업체들을 기준 선정을 삼았었는데, 많은 업체들이 뭐 피해를 많이 입었겠지만 제가 가장 생각나고 대학생들이 조금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 업체가 조금 문화놀이센터인 것 같아서 저희를 좀 업체로 삼게 되었고, 또 계획내역서에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뭐 만든다고요? 포스터랑 저희가 배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포스터랑 배너요? 네. 포스터도 그냥 일반 종이처럼 뿌리는 포스터가 아니라 코팅해서 저희가 게시판에 부착할 수,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조들은 인스타툰도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아, 네, 죄송. 그걸 빼고 인스타툰도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괜찮네. 그러면 조별 구성 지금 역할이 어떻게 분담됐어요? 지금 역할이 지금 그림 포스터조 2명이랑 배너조 2명이랑 저희가 사업 그 계획서 2명이랑 대면 면담에서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스터 할 때 이미지 필요할 거고, 인스타툰도 이미지 나오고, 배너는 독자적으로 어떤 이미지랑 제작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 조합해서 어떻게 날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배너는 단독 콘텐츠는 아니니까. 맞죠. 배너도 따로 제작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4컷으로 4천 만화로 네. 배너 제작하기. 인스타툰과 별개로 배너도 단독 콘텐츠로 뭘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해서 저희 이미지로 주문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원래 심사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배너 혼자 날로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그러면 각자 이미지를 따로 제작하네. 그러면 반대로 심사위원 B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아니 이미지라는 게 여러 개 해서 어떤 건 배너로 활용하고 포스터 활용하고 인스타대로 하면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저렇게 다 따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네. 심사위원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뭐 굳이 따로 만듭니까? 다양한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그림을 그려서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 작업 일정표도 띄워서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스케치랑 초안이 언제 나오죠? 그거는 작업 시간이 2주 정도 걸릴 것 2주 같다고 합니다. 정도면 나오나요? 중간 보고서가 5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4월 말 혹은 5월 초인데 우리 일정표 어디갔지? 아무튼 그때쯤일 겁니다. 그때까지만 시안이 나오면 되기는 해요. 네.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진 않을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조별끼리 만나가지고 계속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미팅 같은 건 어디서 할 거예요? 미팅 같은 거는 저희 문화놀이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회식비도 회식비가 아니라 운영비. 회의비. 예, 회의비 쓰면서 그걸로 거기서 모일 예정입니다. 잘하면 그때 뭐 이렇게 서비스로 뭐 좀 주지 않으실까? 당연히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저만 얘기했죠. 다른 팀들 질문이나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포스터랑 배너랑 그리고 다른 등 이미지를 좀 개별적으로 스케치라던가 그런 걸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이거 센터 뭐 설립 취지라던가 그런 걸 보면 공기관인 것 같은데
저작권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 저작권 관련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그거는 만약에 이 수업이 저 졸업 그 4학년 수업이면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고학년이긴 하니까 예를 들면 외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작가가 가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이고 일종의 매절로 넘기는데요. 원고 우리 웹툰 원고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는 매절로 넘기면 큰일 나고 혹은 스튜디오에 취업해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 넘기는 건데 내가 내 원고의 사용권을 그쪽에 이제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몇 년간.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내가 가져오는 거고 또 다른 업체가 관심을 보이면 또 사용권, 연재권, 2차 저작권, 우선 협상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외주 작업 같은 경우에 내가 들고 있어봐야 내가 이거 내 건데요? 하고 들고 있어봐야 딱히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줘도 됩니다. 줘도 되는데 이때 협상 스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자세히 모르잖아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방금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뭐 매절과 인쇄와 RS와 비율은 다르니까 이걸 완전히 10년, 20년 계속 사용하시도록 허락해드릴게요. 대신 그 경우에는 고려가 조금 상향됩니다. 라고 해서 원고를 협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절로 넘길 거면 이왕 넘기는 것밖에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10년 뒤에 어디다 써놓을 건데요. 못 써놓고요. 대신에 완전히 드릴게요. 좀 더 쳐주세요. 라고 협상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겨도 설령 넘긴다 하더라도 저작 인격권은 끝까지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명 표시권 또 끝까지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것도 이 포스터 만들어서 띡 드릴게요가 아니고 CD나 USB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원본 PSD 파일과 대용량 JPG 파일과 그 텍스트와 이런 거는 따로 정리해서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1일 이용권 3,000원짜리 5장 줄 거를 10개 주겠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절로 넘기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재능 기부해버렸다라고 생색내고 갑질을 하는 게 나아요. 정서적 갑질. 아마 좋은 일 했어. 보면 사업으로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 협력 사업이 일단 사업이잖아요. 돈이 오고 그거 게다가 대학교 차원에서 또 자본을 직접적으로 유치해주고 그러니까 혹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돈 쪽으로 자본적으로 혹시 그 기관 사이에 또 저희 그 팀이나 혹시 오고 가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걸 원합니다. 뭐냐면 그 찬조금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찬조금을 어느 정도 후원해주나 이런 항목도 있고요. 근데 내가 아마 OT 때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게 치자면 도대체 어느 플랫폼, 어느 PD, 어느 담당자가 귀찮고 이거 하게 해주겠냐고가 내 생각이에요. 딱히 얻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쪽이 우리한테 선의를 베풀어 주십사 부탁하는 게 낫잖아요. 아예 찬조금 얘기는 안 꺼내지도 않았어요. 투자 가치가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기분 좋은 일 한번 가상으로 돌려보는 거잖아요. 진짜 사업을 하자면 이렇게 어설프게 기획서 써서 바로 통과되고 이렇게 안 해요. 경제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팔리느냐, 그 배너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다가 공급할 거고 누가 받아주느냐 이렇게 더 따졌겠죠. 심사위원들이. 우리는 학생이니까 어설프게 맛만 보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조 질문해 주세요. 혹은 의견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까? 완벽한 기획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장하는 거죠? 그럼 통과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나만 독박 쓰게 하지 마세요. 옥수 괜찮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또 다음 쪽 하고 싶다고 손 부르네. 문서를 띄워드리고
들고 왔다. 음료수 들고 온 사람. 혹은 과자 들고 온 사람. 여기 있네. 너무 숨겨서 뭡니까? 아 여러분. 아 맞다. 지금 전부 웹툰학과야? 네. 다른 전공은 없어요? 혹시 공유했나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다 인지하고 있어요? 아니 그 실습실 사용권. 아, 네. 그럼 됐어요? 예요. 예? 웹툰 캐릭터 디자인 조별 과제 중간 발표를 맡게 된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F5 눌러보세요. 네. F5. F5 F 위에. 요걸로. 네, 목차는 첫 번째로 기획안 및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홍보대상 상품 소개, 세 번째로는 시장 조사, 마지막으로는 상품 기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의 주제는 독도 막걸리 브랜드 마스코트 제작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주류 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듯 저희는 코로나 사태로 주춤한 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해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구성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독도 막걸리를 아이템으로 잡고 이를 굿즈화하고 SNS를 활용한 인스타툰을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막걸리 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다시금 확립 및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스코트 캐릭터를 창작하는 등 기획 및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작품에 이를 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업체와의 교류, 팀원과의 협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향상은 저희의 전반적인 꿈인 웹툰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홍보대상 상품은 주제에서 보셨다시피 독도 모리니 막걸리입니다. 사진 이미지가 독도 모리니 막걸리 이미지인데 이는 무리님의 독도를 테마로 만든 막걸리이며 천연 안반수와 경기쌀로 빚은 막걸리로 독도 키워드를 강조하여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화는 주류 시장에서 대한민국 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획안에서 보셨다시피 독도가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조사입니다. 앞의 이미지는 다른 주류 업체의 굿즈이며 SNS를 통한 상품 확보한 예시들로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굿즈입니다. 귀엽고 대중성 있는 마스코트를 활용한 생활 굿즈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마스코트 캐릭터를 지정하고 판매, 홍보를 한다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계획입니다. 독도 모리니 막걸리인 만큼 막걸리와 독도 이 두 가지 키워드의 조합으로 진로의 두꺼비, 필굿을 고래하기 등과 같은 대중성 있는 마스코트 캐릭터를 제작할 것입니다. 캐릭터 스티커, 막걸리장, 홍보 포스터 등을 디자인하여 상품화하고 이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독도에 기부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함께 높일 것입니다. 네, 요즘에 간단한 그림체와 채색으로 이루어진 인스타툰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저희도 이 인스타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화면의 인스타툰은 다른 자료들입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불만들을 제시하여 독도 막걸리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인스타툰을 연재하고 이후 실제 인스타에 업로드 반응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도 모리미를 직접 개발한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근데 너는 깜짝 놀랐네. 참여 기업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때 아마 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섭외가 팀장님이 섭외했습니다. 그죠? 팀장이 섭외한 거죠. 팀장님 누구예요? 저희요. 혹시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대요? 저도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미안하다, 너무 성공적이야. 그런 거 한번 잘 귀엽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 막걸리라도 한두 병씩 좀 얻어 보시고. 네. 자, 본격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약간 의미 없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이 독도 막걸리를 선정한 배경이나 뭐 그런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좀 해석 생략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좀 물어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형식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도 뭐 그런 거? 주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요즘 코로나는 전력화를 맞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스코트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약간 글로벌적인 마케팅을 통해 막걸리의 수익을 증대시키겠다는 그런. 네. 그러면 제가 가상으로 연기 좀 할게요. 보통 심사위원들은 서로 약간의 파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관계들을 알고 있다라는 그 학생한테 비호감을 가진 심사위원이라 치고요. 좀 코로나 때문에 주류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저 독도 막걸리 굳이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집에서 혼술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이. 코로나 저희가 약간 직영점에서 파는 술만 취급을 해가지고 주류 도매상은 그래서 가게에서 마시는 술만 매출로 잡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마시는 술이 가게 규제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니까 홀술은 그 수출로 그 수익으로 묻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하는 중간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판촉을 해가지고 가게 매출을 늘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그럼 저 업체는 그 독도 막걸리를 실제로 주정해가지고 제작하는 데가 아니고 중간 업체인가요? 저쪽은 제작하는 데가 맞고 근데 술 빚는 데가 맞아요? 네. 그러면 판매 루트가 애초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판매 백화점이나 어디? 이번에 새로 신상이에요. 새로 나온 술이에요. 아, 그러면 저하된 매출을 이번에 다시 또 올려주겠다라는 판촉 행사가 아니고 새로 스타트하는 업체를 붐업시켜주는 거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요, 업체랑? 네, 있습니다. 너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사이에? 네. 어떤 사이에? 아,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심사위원들은 꼬치꼬치 뭔가 문제 잡으려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굿즈 뭘 제작한다고요? 인스타툰이랑요. 네. 그 캐릭터 스티커랑 네. 홍보 포스터 등 제작합니다. 인스타툰이랑 홍보 포스터랑 하나가 뭐라고 있죠? 잠시만요. 아, 캐릭터 스티커랑 막걸리 잔이랑 홍보 포스터. 인스타툰. 캐릭터 스티커? 네. 스티커. 대표적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스티커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약간 준프로라고 치고 지금 진로도 엄청 잘 했고 요즘 업체들 뭐 사면 껴주는 굿즈라든가 이런 게 퀄리티가 엄청 장난 아니에요. 뭐 게다가 서로 콜라보도 엄청 해요. 네. 얼마 전에 이마트 가니까는 진로랑 팔도 비빔면이 무슨 슬리퍼 회사랑 연결을 해갖고 슬리퍼가 팔도 비빔면 모양으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냉큼 한번 사보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 지금 시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무슨 시안? 그 스티커의 아, 시안이 네,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스티커 굳이 스티커인 이유는 뭔가 굿즈로 되게 뭔가 더 싸고 네, 제작 비용을 많이 줄 것 같아서. 그죠. 제작 비용이 얼마 안 든다. 그러면 스티커를 자주 쓰는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 10대에서 20대죠. 10대는 그러면 술을 못 먹고 네. 20대만 딱 잡아야겠네요. 30대도 주로 쓰기는 하지만은 그럼 포스터는 어디다가 어떻게 붙이려고요? 포스터는 그냥 대표적이게 딱 쓸 이미지에 딱 그려가게 해가지고 네. 그냥 홍보를 할 수 있게 가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쓸모가 있으려면 예를 들면 이게 인터넷 주문 같은 것도 받는 업체예요, 술을? 주문 같은 걸 인터넷으로도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 아니면 어딘가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해야 돼요? 아마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아, 그러면 포스터에서 학내 홍보를 해도 효과는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팀원 그 담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팀장이 직접 섭외를 하고 우리 관리를 하고 이제 저희 한 명이 이제 아까 사업 계획서 저번에 했던 거를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굿즈 제작하는데 좀 많이 인력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를 좀 그쪽에다가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스티커는 몇 장 정도 도안해갖고 할 거예요? 이게 오밀조밀 이렇게 세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일단은 좀 캐릭터를 시안을 많이 짜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조에서 딴지를 걸어주든가 뭐 의견을 주든가 뭐 질문을 해주세요. 팀장님들이라도. 그 스티커라든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하시는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못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에 팀이 가진 역량으로서 솔직히 특히 스티커가 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는 만약에 스티커를 하시면은 일단 주류잖아요. 주류니까 아마 20대 주류인데 스티커를 하려면 20대, 30대 정도가 한정일 거고 그러면 그 스티커를 그냥 단순히 그냥 스티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 인기인데 그거랑 연관지어서 혹시 그런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상품으로 내실 건지 또 플러스를 해서 만약에 기업 쪽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금을 넣어줄 테니까 단순히 스티커뿐만 아니라 다른 굿즈 같은 거도 또 설계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들어오시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업에서 협력은 지금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스티커는 많은 용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술단에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뭐 그 보수적인 심사위원이 스티커 같은 거 이거 오밀조밀 이런 거 이제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뭐 10대들 가장 많이 사는 그건데 왜 지금 했냐 적정냐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알지 한정된 제작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서 그걸로 하는 건 우리는 아는데 사업 기획을 한다면 저도 어디서 봤었는데 10대도 앞으로 술을 먹을 잠재 고객 맞죠?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술 관련한 굿즈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음주 문화나 술 먹고 뻘짓하는 게 문제지 술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게다가 건강하고 전통을 좀 중점으로 하는 좋은 의미의 술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한테 오히려 노출하면 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조 질문해 주세요. 다른 팀. 혹시 스티커를 제작할 때 어떤 그 재료를 써서 만들 생각인가요? 종이 스티커가 있고 이제 물에 젖어도 되는 술잔에 붙인다면 아무래도 종이 스티커를 전반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스티커를 만들 때 다시 그렇게 정한다든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스티커는 도안 모양대로 이렇게 오리는 식은 안 되죠. 재료비 비싸져서.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고 일단은 스티커라는 것만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하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네, 다른 팀은요? 마지막 한 팀이 질문 안 하고. 질문 안 한 팀 없습니까? 다 했나요? 다 했어요? 의견은 되나요? 네. 의견이긴 한데 만약 그 요즘 포켓몬빵이라는 게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약간 커스텀식으로 약간 모을 수 있는 걸 디자인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모을 수 있게. 네. 이참에 그럼 아이디어 회의 뭐 즉석으로 받아볼래요? 그 스티커를 모을 수 있게 하려면 뭐 어떤 매력들이 필요해요, 보통? 기본적으로 종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0개에서 20개
5개 정도로 캐릭터의 종류를 세분화시켜서 한다면 이게 모으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모으기 위해서라도 그 제품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좀 더 접근성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별로 나뉜다든가 일단 종류가 많으면 모으는 맛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다른 의견은 없나요? 추가 의견은? 그럼 이 사업을 통과시키나요? 저희 한 그리고 그냥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그러면 그거를 그 스티커라든가 그런 거를 만약 수를 살 때 같이 동봉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사업 그렇게 스티커를 동봉해서 파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를 하고 싶으신지 그냥 거의 한정판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거 스티커까지 같이 동봉된 거를 판다고 쳤을 때 그럼 그 한정판 판매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판매 기간에 언제 시작되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거 정해진 건 아직 그런 거 정해지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스티커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금액을 정해놓고 다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캐릭터나 어떤 이 도안이 좀 대단히 퀄리티 있게 나온다 했을 때는 실제 저 판매되고 있는 모름이었나요? 네? 막걸리? 네, 막걸리. 모름이었나 이름이? 모림이요. 모림이 그 막걸리 라벨이라든가 병 뚜껑 패키지 이런 데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겠죠. 하면은 혹시나 여러분 좀 대단한 커리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류업계에서 그런 그 일시적 프로모션으로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공장에서 이렇게 프로세스 돌아가는 와중에 잠깐 도안만 바꿔 끼면 된다 정도라면은 뭐 한 달 정도 실제 그렇게 판매가 돼봤다 그러면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라니까 해서 혹시나 그런 것도 한번 설득해 보세요. 네. 그럴 때 뭐 친분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대단히 퀄리티 있게 나오면 아 진짜 상업적인 캐릭터답다 귀엽다 그러다가 혹시나 번외로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통과시킵니까? 네. 크게 문제 없죠? 네. 수고했습니다. 두도는 하나? 그 다음 할 사람? 저희 팀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과 시민들의 관심 동결을 위한 단편 만화 제작 및 투고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희 과제 개발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주제를 가진 만화를 제작한 후에 이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스튜디오 아니면 국제 보호단체 사이트, 정치 칼럼 사이트에 이제 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포스타잇 링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스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스터를 제작한 후에 학교에 QR코드를 넣은 포스터를 붙이면서 이제 그거를 부착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계정을 만든 후에 인스타 링크를 업로드해서 접근성을 높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걸로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국제 NST라는 보호단체에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제 굿즈로 책도 제작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발표는 이상해? 네. 자, 여러분들이 각각 심사위원이라 생각하고 꼬치꼬치 깨물어 주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 뭐 판매 루트 같은 게 네.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막 누가 실제로 막 살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벌어지진 않잖아요. 네. 뭐 NFT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갑자기 어떤 붐이랑 잘 맞아서 아기가 잘 맞으면 누군가 고가에 사줄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획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좀 공익적인 그냥 활동의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기 위한 뭐 포스타일을 뭘 게재하고 뭘 게재하고 이거 판매 혹은 그 뭐지 수익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약간 형식적으로 지금 넣은 건 아닌가요? 실제 판매하고 싶은 욕구 같은 건 있어요? 조언들은? 혹은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을 낸 후에 그거를 다시 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반드시 수익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아마 그거 저희가 받아들인 수익금의 일부 NST에 기증한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보호단체에 직접적으로 기증을 하는 등의 방식을 또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공격적으로 물어봐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안 사줄 겁니다. 판매도 잘 안 될 거고 그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혹시 요식행위처럼 판매 어떤 그걸 넣은 거라면 더 물어보려고 했죠. 그럼 판매 전략을 말해달라. 뭐라든가 이렇게 더 들어갔었더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정들을. 그러면 요게 이 학과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반전 평화 전시회를 곧 하잖아요. 그거랑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감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프로젝트 대신에 사후에 이제 온라인 전시 혹은 뭐 인스타그램, 학과 홈페이지 뭐 등등등에 다 올려지게 될 텐데 그때 꼽사리를 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전시 장소랑 그 전시 담당자분 미팅이랑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하셨대요. 하고 네, 아마 저도 같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막판 프린트 해가지고 막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냥 같이 될 것 같아서 네. 같이 했다 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뭐 아직 이건 기획 단계는 없긴 한데 만약에 그거 관련해서 그거 따로 그 기부금을 모금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그쪽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겠다. 혹은 누군가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이제 콘텐츠로 해서 기능도 해도 되고요. 이런 그림을 보고 좋은 루트가 있구나. 예를 들면 누군가는 대사관에 돈을 보내고 싶어도 뭐 카카오페이가 되는지 뭔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독립적이 아니어도 다른 곳이랑 공조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그렇죠. 그런 루트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독특한 콘텐츠다. 그 방식을 알려주는 콘텐츠는 없었거든요. 내가 하는 거는. 또 누군가는 러시아 후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공정하게 그런 루트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니 괜찮네. 왜냐하면 평화는 좋아요 뭐라든가 이런 주제로 잡은 거는 그 이유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견이 너무 심하면 개인이 분란이 되니까 평화 정도는 다 찬성하겠지라는 그것도 있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주제로 뭘 독특하게 표현하더라도 어지간하면 튀기가 힘들어요. 평화롭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어떤 아이디어가 쏙 막 나오고 발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큐레이팅하는 아이디어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고 완성이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써먹냐. 행정적인 아이디어. 나 오늘 이렇게 아까 뭐 얘기 많이 해. 자꾸 뭐지 나한테 보고 싶은 새끼들아 교육기부 강의를 받아서 기부하고 싶지만 좀 재능 기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 나 그 심정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왕 만들 거 확실하게 포폴되게 만들 것. 이 그림이 안 쓰이더라도 어차피 내 포폴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릴 것 이런 거고요. 아까 맞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전전조에 매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혹시 어디 지도라든가 이렇게 조각도라든가 이런 거 외주로 받아서 했을 때는 저작권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계속 쓰인대요. 계속 쓰이고 특히 누군가가 올려놓으면 이거 좀 쓰겠다 연락이 엄청 자주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안 주는 게 좋다고 했고 또 하나 뭐였더라? 또 하나 뭐였더라? 그건 까먹었습니다.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거부합니다. 하지 말랍니다. 아무 의견도 없답니다. 오히려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기 완벽한 때문에. 계획이란 게 아니고 방어 잘하네요. 그런 자세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은. 그러니까 그 뭐지, 자기 철학이나 주관이 뚜렷해서 바로 방어해주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까 궁금한 게 뭐였더라? 아, 그럼 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수익성과는 사실 무관한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아까 따로 채널을 파고 뭐 어쩌다고 했었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약간 번거로운 걸 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랑 연계를 하는 게 안 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안으로 이제 플랫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트와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람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따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제 계정 차례대로 이제 만화를 올리면서 포스터도 제작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면 학과 SNS 계정도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얹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개별 계정을 또 파서 또 팔로워 만들고 하는 것보다. 인스타 있고 있죠? 네. 유튜브도 원래 있긴 있는데 약간 업로드 높고 페이스북도 있고 홈페이지도 올릴 거고. 또 아까 뭐가 그러시더라? 유튜브에 올리려면 혹시 디지털로 그릴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영상 그거 타임랩스 녹화할 겁니까? 타임랩스 녹화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랑 별개로 제가 영상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까지 만든다 치면 그걸로 영상 편집을 해서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따로 계정을 타면 번거로울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발표했을 때 말한 포스타입이라는 사이트는 그 링크가 있는 걸로 어디 인스타에 올려도 트위터에 올려도 뭐 유튜브에 올려도 결국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요 그 사이트에 저희들의 작품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그 SNS나 플랫폼에 올렸을 때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일단 근본적으로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를 학교 그거랑 또 공조를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기부를 이끌어내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좀 시행하기엔 약간 또 무리가 약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뭐 수익을 내야 되는 게 가상의 어떤 모의 사업 기획서지 실제로 여러분한테 수익 내라고 압박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럼 영상 그것도 할 줄 안다는데 나 옛날에 그거 하고 싶었어요. 지금이 제가 그거 약간 앞으로 뜰 것 같고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NFT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모든 그림들이 다 NFT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게 뭐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고 싶다라는 것도 독특한 콘텐츠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6장의 그림이 모였는데 그려지는 과정은 6개인데 완성이 되는 어떤 타임라인이 끝나고 나서 완성되는 게 하나의 또 거대한 일러스트더라. 뭐 얘는 패키지가 아니고 묶음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더라. 타임스톤처럼 하나씩 조각은 가지고 있대. 뭐라더라. 뭐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사고 싶으로 만드는 영상 편집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6개 드로잉 영상이 동시에 플레이되고 완성도 동시에 딱 맞춰지도록. 그거 먼저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꽤 복잡한 영상 편집을 요구하기 때문에 맞추는 제 역량이라던가 그런 거가 버텨줄지가 의문이고, 둘째로 사업적인 측면이랑 또 소비층적인 측면으로서는 사실 그 NFT라는 게 사업가들 쪽에서 약간 그 구설수가 올라내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저걸 뿐더러 플러스로 해서 만약에 그거 이런 일러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NFT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화라는 주제를 이루고 싶다. 또한 그걸로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 자체에 약간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일부러 빼냈습니다.
생각이 짧은 질문이네요. 돈 벌어 오라고 막 제초가 나쁜 사람들. 알겠습니다. 다른 점은 또 의견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럼 이 팀의 사업 통과시킵니까? 괜찮아요? 반대 없으면 갑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한 팀 남았나요? 아직 안 왔어요. 시작하면 될까요? 저희 조는 전통 한복의 역사하고 유래를 홍보 인스타툰으로 제작하는 것을 사업 계획으로 삼았고요. 일단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중국발 한복의 동북 공정 문제에 대해 대중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 한복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스타툰을 기획,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복에 대해 홍보를 할 때 글로만 홍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독자들이 좀 더 다가기 힘들어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SNS 중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는 인스타툰 형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한복을 선택한 이유 중 배경 및 필요성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올림픽 등을 통해 한국 고유 문화적인 배경 및 필요성은 최근 중국에서 올림픽 등을 통해 한국 고유 문화적인 요소를 자신들이 원료라 주장하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일반 대중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옳은 역사를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체 활용 및 기대 효과에서는 바쁜 현대사회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글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웹툰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고 이에 지역의 한복업체와 협력을 하여 해당 사업체의 제품 홍보 효과도 더불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프라인상으로 한복 기업체와 연락을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있는 한복 기업체와 연락을 해서 그 한복 기업체에서 실제로 팔고 있는 한복을 같이 콜라보해서 인스타툰 제작에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협력하는 업체 피드백 후 SNS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해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툰도 괜찮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떤 여기 패션 디자인 학과도 있기도 해서 뭔가 연계해서 해보면 해봄직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겠다 싶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의상 같은 거 실컷 한번 디자인해 보고 싶다, 뭐 캐릭터 코스튬을 내가 기깔나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학생이 그 팀에 끼어 있다면, 마침 끼어 있다면 그거를 해서 오히려 한 20종 정도의 스티커라든가 이런 데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만약에 그래서 일스타트를 한다면 그 안에 최소한의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을 건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인스타툰은 뭐 한복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소개? 아니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인스타툰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 계획에서는 주인공 벌써 기획했어요, 스토리? 네, 저희 멋지다. 주인공들이 타임리프를 통해서 고려, 조선, 삼국시대나 아니면은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타임리프를 해서 그 시대에 맞는 한복을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인스타툰 스토리를 기획을 했습니다. 오호라, 몇 편이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최대 10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스티커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취소? 네? 취소 방금 그냥 웃음처럼 얘기한 의견 있잖아요. 아니, 한복 디자인을 여러분이 직접 해봐서 네. 코스튬 20개 정도만 모인다면 네. 이것도 수집욕을 자극하겠네. 네. 혹은 패션 디자인할까에 도안 넘겨주고 우리도 그럼 학생들이 실제 제작해보겠다 뭐 이런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지만 항상 제가 말하는 건 아이디어 구현할 때 실제로 패션 디자인학과 누구를 만나볼 거냐, 학생 누구랑 연계할 거냐, 뭐 어떤 순서를 조율하고 그 학과 교수나 강사님, 뭐 학생들 이거 실현시키는 게 더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현 단계에서 이렇게 뭔가 커팅이 돼요. 패션 디자인학과는 커팅? 일단은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 있네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러면은 제 바로 옆에 분이 패션 디자인학과 그 김지현 교수님이더라고요.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는 건 어떻냐라고 작년에 한번 얘기가 오간 적은 있어요. 만약에 먼저 제안해준다면 고마워하고 반가워는 할 것 같아요. 혹은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과에서 온갖 잡무를 다 몰아주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지쳐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이란 게 학생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 대단히 반가워할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자기들도 계속 어차피 천 자르고 뭐 하고 할 건데 혹시나 한복 쪽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웹툰학과에 저 무슨 수업에서 이런 관련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관련된 도안이랑 이스타툰이랑 뭐 나왔더라. 관련해서 혹시 이걸로 디자인 해볼 사람 있을 때 누군가는 손들지 않겠어요? 그럼 뭐 같이 겸사겸사 좋죠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저한테 톡을 줘서 한번 미팅을 주선을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저 의견이나 뭐 딴지나 질문을 해주세요. 팀별로 하나씩은 해주세요. 스티커도 돼 있네. 스티커는 뭐 만들어요? 스티커는 캐릭터들과 한복을 스티커로 만들 예정이. 그 인스타툰에 나오는 네. 캐릭터들의 몇 종 정도? 많으면 한 10종 정도. 10종 정도? 네. 인스타툰 스티커. 네, 질문이나 의견? 만약에 일단 패션 디자인과랑 공조를 하는 걸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주셨다, 자세히 말씀 주셨고, 근데 그러면 만약 기업이랑 공조를 한다 치면은 이건 제 의견이긴 한데 그 온라인 한복샵 위주로 딱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온라인 한복샵에서 판매하는 한복의 디자인을 홍보한다고 하고 일러스트전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인스타툰 그 기타 등등 같은 거랑 또 협조를 하면은 또 그쪽에서 또 따로 지원금 같은 걸 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생각 같은 거 해주신 거 있으신가요? 솔깃 한다. 그래 돈 주는 쪽을 해야지. 네. 이왕이면 돈 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저희도 아무래도 지원금이 나오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아니 좋아할 것도 같아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물론 특정 업체만 한다라는 뭐 공정성 시비가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 업체랑 하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랑 얘기를 해보고 혹시 지금 프로모션 중에 뭐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약간 도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언맨으로 뭐
치면은 뭐 마크 2 뭐 무슨 모델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뭐 한복에도 모델명이 있는지 모르겠네. 뭐 누리마루, 꽃잎, 참호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씩 20종 정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면 그쪽 홈페이지든 어디든 쓰시라. 근데 막 손 비비면서 근데 뭐 혹시 뭐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랬을 때 뭔가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해 주면서 계약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좋은 형태일 거고 적어도 성의를 봐서라도 두루마기 하나라도 주지 않을까 뭐 어떤 생각이 드네요. 패션 디자인 학과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서 돈을 누가 주겠어요? 줄 예산은 없겠죠. 학생들끼리 주고 받을 것도 없고. 근데 업체는 돈을 줄 수도 있겠네요. 더 재밌을 것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팀 의견 주세요. 왜 기모노로 안 했냐 뭐 이런 단지 없어요? 왜 카피 한쪽 반복이냐 뭐. 그러면 통과시킵니까? 네. 그럼 아이고 수고들 했습니다. 이제 끝났죠? 네. 끝났고요. 제가 초반에 OT 때 이 수업 들어와가지고 많이 겁을 줬던 것 치고는 의외로 일사천리로 되어가죠. 일사천리로 되어가는데 또 어디서 툭 걸리냐면 저도 아까 말을 했잖아요. 아이디어를 초반에 구상하거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할 때는 세상이 다 푸르러 보이고 괜찮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항상 구현 단계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티커를 해보고 뭐 20종 만들고 괜찮겠다 해보자인데 항상 어디서 걸리냐면 그래서 그 스티커를 만드는 뭐 견적 예산 그 업체에 전화 걸어보고 이렇게 실물을 담당하는 데서 툭툭툭 걸리기 시작해요. 그때 서로 의견 다툼도 생기게 하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야 나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데 갈등 생길 수도 있고 그때 툭툭 걸리는 게 조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발표 때,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최종 발표 때 이렇게 할 때 발표 준비하는 것도 새로운 업무가 돼요. 이거는 본 업무랑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내가 원고 재밌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거에 대한 어떤 발표를 시킨다, 서류를 작업을 시킨다 이랬을 때 작가적 마인드로서는 되게 귀찮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부감은 없어요? 아예 별로 없었어요? 나는 그런 게 대단히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서류랑 발표를 대단히 싫어하긴 했었는데 해보니까 결국 명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업체나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랑 해봅시다, 컨택 합시다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삼촌이니까 우리 고모니까 우리 조카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부 직원들 혹은 다른 편집자들을 설득을 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그 설득 업무를 대신해주는 게 발표랑 서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원고만 잘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이게 기본 조건이고 요거를 발견되게 해주고 설득시키려면은 항상 서류랑 기획안이랑 그 발표 요게 약간 그럴싸하게 꼬대는 놔야 돼요. 그래야지 연재를 하는데 이왕이면 높은 거로에 연재를 하게 된다든가 플랫폼에 어떤 하게 되는데 뭐 더 좋은 요일을 배당받는다든가 아니면 계약 조건이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효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은둔형 천재가 아니고서는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면서 창작할 사람이면 항상 내 작품이 재밌는 건 기본인데 요거를 어떻게 그럴싸하게 말을 해주지? 어떻게 그럴싸하게 제안하지를 항상 고민해 주는 게 약간 그 4학년 이후로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저학년은 그런 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인체, 출시, 스토리 이런 게 급한 것이지 마케팅이나 홍보는 그 사람들이 신경 쓸 영역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신경을 써야 돼요. 내 커리어, 포트폴리오, 뭐 어떤 이력서, 발표, 피칭, 그다음에 매칭, 계약 조건, 조율 이게 사회인으로서 약간 적용하는 거라서 그 수업이니까 그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수업은 없는데 다다음 주에 여러분은 그냥 각각 조별로 활동 시작하면 돼요. 그래갖고 우리 여기 왔어요 하고 인증샷만 가끔 톡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다다음 주에도 일단 한 번은 올래요. 네.
그러면 다다음 주에 한번 오면은 그 관련한 혹시나 특강할 게 있다면 그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만 하고 이제 여러분은 날씨도 좋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아마 시킬 것 같습니다. 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업체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교수님 한번 좀 따라가 주시면 안 되나요? 라든가 이런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 그때 불러주면 저는 그 조한테 갈 겁니다. 알겠죠? 혹은 오늘 우리 조는 미팅이 없어요, 아무 일정이 없어요 라는 경우에는 그냥 이리 오세요. 이리 와가지고 저랑 뭐 상담하든가 잡담하면 됩니다. 하고 있는 원고 피드백을 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업 관련해서 다른 질문은? 고민은? 의문은? 딴지는 없어요? 그럼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